요즘 젊은 인재들이 우리 도시를 자꾸 떠나고 있죠? 과연 이들을 붙잡을 제대로 된 청사진이 있을까요? 오늘 한 도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그 해법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청년들은 왜 고향을 떠날까? 정말 많은 지방정부가 던지는 질문인데요. 근데 그 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 하나가 그 도시의 미래를 믿고 정착하려던 젊은 가족들의 신뢰를 얼마나 쉽게 깨트릴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자, 여기 대전 유성구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서고 젊은 가족들이 막 새로운 꿈을 키우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짓기로 했던 중학교 설립 계획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매일같이 위험천만한 도로를 건너서 먼 학교까지 가야 하고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좀 불편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고 우리 시를 믿고 여기에 뿌리 내리려던 가족들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불확실성, 이게 바로 젊은 인재와 그 가족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는 진짜 요인인 거죠. 하지만 만약 도시가 뭔가 다른 약속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약속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유성구의 또 다른 동네, 바로 어궁동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아주 새로운 전략,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통합 지원 마스터 플랜의 실험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은요, 젊은 창업가들을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에서부터 시장에서 성공하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3가지 핵심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특화 주택입니다. 사실 되게 간단한 원리죠. 안정적으로 살고 일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키우겠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유성 창업 펀드입니다. 모든 스타트업이 겪는 가장 큰 장벽, 바로 돈,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실증 연계 패키지인데요. 이건 도시 자체가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는 겁니다. 시장으로 가는 아주 확실한 길을 열어주는 셈이죠. 자, 한번 보세요. 이 3가지 지원책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금 지원해주고, 그리고 시장 진출까지 도와주는 거죠. 말 그대로 예비 창업가를 위한 완벽한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야심찬 계획, 절대 정부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협력 모델, 즉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어궁혁신 포럼이 있습니다. 이 포럼은 보시는 것처럼 유성구청, 카이스트나 충남대 같은 대학, 그리고 지역의 혁신기관과 커뮤니티까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뛰게 만듭니다. 사실 이러한 지역적인 노력은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결국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더 큰 비전의 한 조각인 셈이죠. 하지만 사람들을 정말로 머물게 하려면 도시는 경제적인 기회,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도시계획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대기업 유치하고 산업 인프라 까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사람, 그 자체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에 집중하는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새로운 초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네 공원에 맨발 걷기길을 만드는 거요.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우리 일상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성구의 이 마스터 플랜은 다른 도시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유출 문제를 무슨 단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거와 교육 같은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서 신뢰를 쌓고 창업가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모두가 협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최고라는 걸 잊지 않는 것, 바로 이런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성고의 사례는 정말 훌륭한 참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건설해야 할지, 그 답은 바로 그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숙제일 겁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학생 수 예측 실패.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번엔 정말 심각합니다. 유성구 죽동 이지구에 생기기로 예정됐던 중학교 부지가 아예 삭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건 단순한 행정실수를 넘어서서 지금 지역사회에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닐 중학교가 사라졌다. 한 학부모님의 이 절박한 한마디가 이번 사태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서류상의 계획 변경,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 가정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걸린 문제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대전 죽동 이지구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라서 당연히 중학교가 들어설 거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학교 부지를 계획에서 싹 지워버리면서 모든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면서 이사 온 가족들에게 학교가 생긴다는 건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일방적으로 깨져버렸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동 이지구 사태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돌발 상황이 아니고요. 대전교육청이 과거부터 계속 보여줬던 예측 실패라는 패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이 문제의 뿌리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한번 보세요. 도안지구에선 학교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콩나물 시루가 되는 바람에 바로 대규모 증축 공사를 해야 했고요. 갑천지구랑 용산지구는 더 황당합니다. 학교 부지를 없앴다가 안 되겠네 싶으니까 부랴부랴 다시 확보하는 소동까지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거의 실수들이 지금 죽동 이지구 사태의 명백한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이게 바로 탁상공론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기존 학교로 충분하다, 학교 땅 필요 없다,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현실과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실수의 대가, 과연 누가 치르고 있는 걸까요? 네, 결국 행정의 편의주의와 안일한 예측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부지가 사라지면 이 지역 아이들은 말 그대로 매일 아침 통학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노은이나 학하, 심지어 신성동에 있는 중학교까지 왕복 몇 시간씩 걸리는 먼 길을 가야 할 수도 있고요. 더 위험한 건 경우에 따라서는 고속도로 같은 큰 도로를 걸어서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불편하다, 힘들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인 거죠. 과거 도안지구 학생들이 겪었던 그 힘든 통학이 그대로 재현될 거란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교육청은 계속해서 이런 예측에 실패하는 걸까요? 시민들은 이런 행정을 가리켜 희망고문이라고까지 부릅니다. 학교가 생길 거라는 희망을 실컷 줬다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희망을 그냥 앗아가버리는 행태에 대한 정말 신랄한 비판이 담긴 표현이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낡은 계산법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학생 수를 예측하는 방식은 현실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 바뀌거나 실제 개발 사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또 죽동지구처럼 특정 지역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변화들 있잖아요.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변수들을 계산에 아예 넣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현실의 복잡성은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계산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명확한 책임 소재와 해결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행정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선 당장 죽동이지구 중학교 부지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즉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개발 속도라 지역 선호도 같은 현실적인 변수들을 모두 포함해서 훨씬 정교하고 새로운 학생 수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실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교육 행정의 본질은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예측하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전교육청이 이 말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